오늘 오전에 사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종이 없는 회의 해가지고 회의 자료를 이제 파일로 보내주시고 그거를 이제 그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담아오라고 이렇게 미리 공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회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서 저기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거를 업로드해서 회의하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형광펜 끌고 걷고 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는 바로바로 제가 캡처해 가지고 장학사님께 메일로 카톡으로 바로 전송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상하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게 추천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온라인 뭐 이런 것들 수업에 대한 것들 또 상하유치원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거 뭐 교사 연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참여 기회가 있으면 상하유치원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겠다라고 바로 캡처해가지고 장학사님께 보내고 그럼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기뻤던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미리 그 경상남도 아이톡톡 기반을 매뉴얼을 다 보고 이해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교육이 지금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장 연수가 계속 그 회의가 계속 없었어요. 이렇게 줌으로 하고 이러면서 좀 비효율적으로 됐는데 올해 이제 2021학년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내 자료가 나와 있어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경상남도 교육의 키워드는 미래와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아이톡톡이라는 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3년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자료를 공유해 드렸잖아요. 이걸 왜 우리 엄마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만날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성큼 우리가 이렇게 앞디뎌서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유치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교실 수업 대전환 실현 방안 해가지고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을 활용한 유치원 원격 수업 해서 쌍방향 원격 수업을 적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원격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여기 보면 현황에 보면 유아놀이 중심 사례 공유를 위한 자료 개발 및 공유 놀이 콘텐츠 개발 자료 93종에 저희 상하유치원 자료가 5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이 참여한 곳이 저희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93종 중에 5종은 상하유치원에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이 꾸러미 활용 원격 교육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놀이 꾸러미 원격 교육 매주 되돌림 놀이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콘텐츠 활용 원격 교육 운영 지원 자료까지 11월 달에 킹업 돌봄 실시되었을 때 선생님들께 매일 가정 돌봄 원아들에게 활용을 교육 활동을 공유하자 해서 카드 뉴스를 매일 만들어서 가정 돌봄 한 명이라도 가정 돌봄이 발생했을 때 매일 수업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 교육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아를 위한 디지털 놀이 환경 지원 자료 및 콘텐츠 개발 보급 예정. 그리고 유치원 인공지능 AI 소통 활용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예정. 자, 이렇게 지금 유치원부터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지원을 준비했죠. 그리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되어 있는데, 교사의 디지털 자료 제작 및 활용, 디지털 활용 교수 방법, 디지털 기반 유아 이해, 디지털 활용 소통, 유아 디지털 역량 지원, 온라인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직접 교사 연수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회가 되면 상하유치원 원장인 저를 추천해 달라. 많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교사 연수를 직접 저는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치원에서 개정놀이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또 콘텐츠로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만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행했더니 이런 기회가 오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이거를 선을 그을 수가 있겠구나. 아이들에게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려면 6년,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3년, 중학교 3년, 10년, 지금 7세 기준으로 따지면 10년, 9년, 10년 정도 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거죠. 기존에는 어떤 상황에 우리 이과 문과는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과 문과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딱 이렇게 정해져요. 그리고 교과서도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내신을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활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 및 미래를 설계하는 인재 양성,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함양시킨다. 결국 이거는 그거예요. 아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우리가 대학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이 학점을 이수하면 되는데, 과목을 누가 정한다고요? 아이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학교에 그 담당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교 학점제 대비 하드웨어 기반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삼천포의 사천 지역에서는 학교 환경 재구조화 교육과 교실제 학교 공간 혁신에서 삼천포 요거를 그렇게 지금 학교 공간 혁신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기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홈베이스 학습 카페 구축은 사천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당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없는 과목을 인근의 그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으면 학생이 어느 일정 기간에 거기 가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거기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뭔가 철학을 배우고 싶다. 근데 철학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는 교사가 티칭, 학교가 티칭 센터가 아니라 무슨 센터라고요? 러닝 센터. 아이들의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 사람인지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는 아이에게 뭘 도와주면 될까요? 제가 그랬죠. 내 아이를 엄마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 했잖아요. 아이에게 직접적인 어떤 관찰과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인지를, 그런 역량을 지금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는 어떻게 또 바뀌냐 하면요. 학생의 삶에 기반한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과정 및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제가 프로젝트 수업 이야기했죠. 프로젝트라는 우리 유치원에서도 제가 교사 시절 2002년부터 프로젝트 교수 방법을 활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다양한 학생 참여, 협력형 수업 전략, 토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적용하여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한다. 질문과 대화가 살아있는 수업을 운영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가 살아있는 수업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학급방도 개설하고, 지금은 보통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아이톡톡 기반에서 학급방과 계정이 생성되고 아마 부모님들도 가입이 될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 웨일 베타 버전에서 아직 이게 그 인터넷 기반이 좀 불안정하고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기초 공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점차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학급방의 어떤 활용해서 수업에도 참여를 시키고,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원격 수업 시 아이톡톡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학 수업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뭐 구글 클래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짜집기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줌이 아닌 여기 아이톡톡 자체에서 뭘 가지고 유프리즘이라는 걸 활용해서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쌍방향 수업 규칙도 함께 정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톡톡 하이보드에서 선생님들의 판서 수업도 그 아이톡톡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개별화 맞춤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지능형 글쓰기 지원 시스템 해서 톡톡 국어를 활용해서 학생 어휘력 및 글쓰기 능력을 신장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상황과 주제에 따라 다른 다양한 글감을 제공하고요. 자유로운 글쓰기 활동을 하고 친구와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급과 학생의 어휘력을 AI, 빅데이터를 기반한 AI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교육, 톡톡 국어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톡톡 수학, 지능형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 과제 관리,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제공될 것이고, 맞춤형 학생별 맞춤형 과제를 구성하고 제공해서 개별 취약점 및 분석, 수학 핵심 개념 및 문제 유형별 영상을 제공하여 개별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한 학습 드딤 학생 진단 맞춤 지도 이력을 관리해서 기초 학력 지원을 위한 또 학습방을 별도로 개설해서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 자료 제공. 이게 가능한 이유가
만약에 이현주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에요. 3학년이라서 이제 톡톡 국어, 톡톡 수학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현주가 강화해야 될 거, 좀 부족한 거는 빅데이터를 기반한 AI가 분석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수업은 어떤 형태였어요? 뭐 1단원부터 뭐 몇 단원까지 학생들 쫙 앉혀놓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너무 획일적인 수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만큼 지금 진도가 나가고 어느 만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 개별적으로 하이테크를 이용한 하이터치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력이 증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아이가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될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에서 기초가 되어서 중학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아이톡톡 자체에 이현주라는 학생의 뭔가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점과 어떤 약점이 쫙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될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이용할 때 나는 이런 거에 좀 뛰어난 아이야, 나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어,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바로 진로로 취업을 하든지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에 이런 곳에서 나는 이걸 좀 더 배워서 미래의 나의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가져온 학교의 환경이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옛날 방식을 고수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이 환경과 엄청난 개입이 생긴다라는 K 반등,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80% 이상 알아들으셨다면 준비되신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공부하면 또 계속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녹색 학교 프로젝트에서 올해 경상남도 교육의 키워드가 미래와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어떤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가 딱 가면, 이번에 열매반 친구들 졸업하고 가면 바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아직까지 100%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1단계, 2단계,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저도 오늘도 이만큼 책을 받아왔는데 교사 교육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따라서 단계별로 적응해야 되는데,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그에 따른 공부를 하고 있고 적용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빨리 이런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엄마들도 이 정도 이야기 드렸으면 진짜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이제 조금 더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수업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 15일차입니다.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입니다. 미래가 일상이 된 작은 거인을 만나라. 우리 엄마들에게도 미래가 일상이 된 작은 거인을 혹시 옆에 두고 만나셨는지요?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미래가 일상이 된 작은 거인은 누구였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았어요. 저는 2011년도부터 미래가 일상이 된 큰 거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큰 거인이었죠. 저와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친밀도는 그 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거인들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뒀어요. 그 첫 번째 거인은 누구였냐면은 지금 카카오 공동대표 조수용. 그래서 저 매거진비에 항상 말씀드리죠. 그때 한 3년인가 4년인가 상하 매거진 제가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저 매거진 B를 보고 저 편집이라든지 어떤 기획 컨셉이라든지 그것을 거의 모방해서 제가 상하 매거진을 만들고 싶어서 몇 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김미경, NKYU 지금 학장이신 김미경 학장님, 그리고 또 누구를 항상 가까이 했냐면은 조승현 탐구생활이라고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챙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조승현 씨, 굉장히 그 그물망 공부법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훅 빠졌죠. 내가 원하는 공부 방법이 이런 거다. 그게 뭐였냐면은 일단 내가 호기심 있는 것을 일단 내가 찾아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과 그것을 엉뚱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무언가 창의적인 뭐 요소가 탄생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또 설명도 그렇게 융합해서 융합적 사고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조승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거의 저는 몇 번을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막 뭐 돈의 기원, 그 다음에 영어의 어떤 기원, 뭐 어떤 기원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해주는 작은 거인. 그 역사 덕후가 그분 때문에 또 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박용후라고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저자인데,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CEO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관점을 디자인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시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최진석 교수, 인문학적 사유나 이런 것들은 뭐 김상근 교수, 또 배철은 교수,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사고는 정재승 교수, 김대식 교수, 그 다음에 하여튼 저는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를 최재층 교수, 장대익 교수, 제가 막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항상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들을 제 옆에 두고 그분들이 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작은 거인들이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일상의 작은 거인을 만난 적이 있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인들을 만남으로써 제 삶에 어떤 충전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가, 가장 가슴이 뛰었던 사람은 조수용, 지금 카카오 공동대표 조수용, 그 다음에 대표, 그 다음에 조성현 씨가 저는 가장 가슴이 뛰었던 작은 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고를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게 멋져 보였거든요.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나를 성장시키는 팀이 있는가? 성장시키는 팀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어떤 팀이 있냐면은 제가 유튜브 사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국에서 같이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카톡방에 252명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NKYU 같이 공부하는 팀들이 252명 카톡방에 모여있는 팀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작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어떤 성장시키는 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함으로써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으면 우무단의 개구리가 되잖아요. 나를 비교하는 대상이 없고 뭔가가 자극되는 어떤 대상이 없는데, 그런 팀들과 또 우리 엄마들처럼 젊은 엄마들의 어떤 에너지, 열정,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어쩔 때는 6시에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전직 아나운서가 계시는데요. 이제 큰애가 초등학생이고 작은애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매일 6시에 감통 라디오인가 해가지고 주 3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쩔 때는 애기띠를 얻고 막 애기띠를 두르고 막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그 젊은 엄마들의 그런 열정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새벽 6시마다 신문 읽어주시는 그 영어 선생님도 아이가 6살인데 어쩔 때 또 아이가 일찍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앉혀놓고 아니면 안고 막 신문 읽어주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엄마들의 어떤 열정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그에 못지않은 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 시간, 똑같은 시간 매일 참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수업하는 저도 시간 쪼개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의 원동력이 우리 엄마들 덕분이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것 덕분에 여기도 저의 한 팀이죠. 저를 자극시키고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게끔, 제가 성장해야지만 또 우리 엄마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또 그런 원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풀어오는 리부트, 제가 오늘 작은 거인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나를 성장시키는 팀, 우리 엄마들도 나의 일상에서 작은 거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느만큼의 어떤 팀이 나에게는 팀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없으시면 right now 지금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입니다. 218페이지, 오늘은요 212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자신의 일로 가슴이 뛰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를 좋아하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빨리 성장하게 돼 있다. 무색무취의 책과 정보는 결코 사람처럼 즉각적인 자극, 가슴 뛰는 자극을 주기 어렵다. 찾아보면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있겠죠? 그동안 절실하지 않았기에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다. 내가 뉴러너로 변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결국은 내가 뉴러너로 변해야지만 그런 작은 거인들도 내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머물러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시면 내 옆에 작은 거인이 나타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한 어떤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만날 이 미래 학교도 결국 자기 주도적인 어떤 역량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우리 엄마들도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작은 거인을 또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뉴러너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되어 있잖아요.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라.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내 일상을 끄집어 들여왔을 때 뭔가 활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나와 다른 것에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는 그런 일상들을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배우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책들만 봐도 좀 이렇게 산만해요. 무슨 분야로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 책이 읽고 싶다 하면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쫙 가져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서관에 가서 신간 코너를 이렇게 쫙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끌리는 대로 책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미래의 어떤 생활 속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요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브랜드에 대한 어떤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했던 강사가 20대였나? 30대? 20대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드로우 앤드루라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 친구의 어떤 마인드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미국에 그냥 그 워킹 뭐 비자로 해서 가서 무작정 가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 부모님 도움 없이 성장해서 지내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자기가 스스로 성장시키는 그 젊은 친구를 통해서 저는 일상 큐레이터 현주쌤이라는 닉네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나의 페르소나는 뭐지를 굉장히 한 달 넘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이들이 지금 현재와 만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에너지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를 추천드려요. 우리 엄마들도 엄마들끼리 모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어떤 분야, 어떤 조카도 좋아요. 저도 조카들과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20살이 20대를 지나고 있는 대학생이 된 조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또 우리 아이와 둘째 아이와도 그 10대 아이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세상 속의 아이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페토라는 가상 인간을 만들 수 있고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어플을 제가 알게 되고 제 둘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세린아 제페토 알아? 하니까 알지. 그거 뭐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뭐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 하면 얘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여기서 해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캐릭터를 만들려고 이렇게 쫙 다 만들어 놨다가 신발을 좀 이렇게 스니커즈를 신기고 싶어 가지고 그 예쁜 스니커즈가 있어서 1200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게
다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말만 신겨놓고 제가 그게 결제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제 캐릭터를 완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제페토를 알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교육 설명회,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잠시 했어요. 제페토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2021년 상하 교육 설명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그 신발 결제가 안 돼가지고 캐릭터를 완성을 못해서 지금 결국 아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아이들은 쉽게 하겠죠. 그래서 주말에 우리 아이하고 한번 다시 해보면서 또 한번 머리를 써볼 생각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저를 미래의 어떤 일상으로 탁 데려다 놓으려면 이런 제 주변에 이런 작은 거인들이라든지 젊은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친해져야지만 비슷하고 가깝고 그들의 언어로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함으로써 또 엄마의 어떤 역할, 뭔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줄 때 또 제대로 된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책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팀을 만들고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라,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미래가 일상이 된 작은 거인을 만나라가 오늘 이 챕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책으로 풀어보는 리부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인간, 휴먼, 인간관계, 자본주의 이런 어떤 키워드를 제가 한번 줘봤는데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제가 그랬죠. 이렇게 제가 뇌과학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어떤 뇌 발달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이 1층의 영역은 생명의 뇌라 그랬잖아요. 2층의 뇌는 정서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언제 태어나서 태교 때부터 만 12세 때까지 완성되는 영역이다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그 공간이 그 영역이 원활하게 완성되지 않으면 인간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구나, 괴물이 되어 갈 수도 있구나, 좀비가 되어 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정의나 미안해 라는 챌린지가 있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마음 아프고 해결이 이렇게 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죽음과 위안부조차 굿즈화가 뭔지 아시죠? 아이돌의 굿즈화 아시죠? 아이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 이런 판매를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동물보다 못한 어떤 그런 감정이 완전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사유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제 2층의 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층의 뇌, 정서의 감정의 뇌가 그 시기에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층의 뇌, 머리 쓰는 뇌, 이것만
이만큼 괴물처럼 발달해가지고 정말 사회에 나와서 뭔가 괴물이 되어간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건 정말 분명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냥 나는 당연히 이거는 괜찮아 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딱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의 괴물,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 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학력지상주의 뭔가 이렇게 거기에만 매진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섬세하게 발달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아이들을 결국 뭘로 만들었다? 괴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이런 거죠. 도덕의 굿즈화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절 대신에 인간을 손절한대요. 손절이 뭐예요? 요즘에 주식 2030 막 주식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면 손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 10가지부터 아이들이 부모님을 손절하고 싶다라는 고백까지 했대요. 바야흐로 손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손절이 주식의 손절매, 매입가보다 떨어진 주식을 더 떨어지기 전에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도 자본주의의 어떤 원리로 손절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손절하고 부모를 손절하고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를 포함한 투자와 수익을 무의식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을 정말 자본화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더욱더 작은 어떤 정서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이런 것들 풍부하게 충전시켜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시켜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어떤 마음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들의 에너지도 충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문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날 사회는 미래 사회는 하이테크 기반의 하이터치하는 사회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유아기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더욱더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은 내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